봄 기운이 무르익으면서 남녘에는 눈부신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상춘객들의 발길은 끊겼지만 산사마다 피어난 화사한 봄꽃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에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 스님이 선임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캠퍼스에 2022학년도부터 불교대학 내 문화재학과가 신설돼 문화재 전문 연구 인력 양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 노원불교사학연합회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국내 최대 청소년 운동단체인 한국스카우트연맹 신임 총재에 강태선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국립공원 공단이 봄철 해빙기를 맞아 전국 국립공원 낙석 위험지구 54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함께 낙석 제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립공원에서의 등산이나 사찰 방문을 할 때 보다 안전한 산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봄 기운이 무르익으면서 남녘에는 눈부신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상춘객들의 발길은 끊겼지만 산사마다 피어난 화사한 봄꽃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광주 BBS 김종범 기자입니다. 가지마다 연분홍빛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우리나라 4대 매화이자 천연기념물인 장성 백양사의 고불매가 화사한 자태를 뽐냅니다. 예년 같으면 봄꽃을 감상하려는 상춘객들로 북적일 때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적이 끊겼습니다. 백양사는 해마다 고불매 개화 시기에 맞춰 봄맞이 축제를 열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도 봄 기운이 물씬 피어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붉은 장관을 연출하는 구례 화엄사의 홍매화, 호남 오매로 꼽히며 매년 전국에서 온 상춘객들을 유혹하지만 올해는 쓸쓸히 각황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까지 연기되면서 산사의 봄은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불교계에서는 한 달 미뤄서 5월 30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돼서 부처님 오신 날에 복된 경축의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령 600년을 자랑하는 태고총림 순천 서남사의 서남매. 희고 붉은 매화꽃에서 뿜어내는 향내가 호남 오매 중에서도 으뜸이지만 올해는 고온의 날씨에 일찌감치 꽃잎을 떨궜습니다. 매화꽃은 일찍 시들었지만 매화가 지고 난 자리에는 벚꽃을 비롯해 다시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산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5월 달이면 또 이 서남사 넓은 도량에 아주 많은데 그중에 가장 왕국꽃, 꽃 중의 왕이라는 영산홍, 진달래 모두 이런 화려한 꽃들이 많이 피는데 남도의 산사를 물들이는 봄꽃들의 향연이 코로나 사태로 지친 세속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 수호 영웅은 애국심의 상징이라며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어준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우리 군이 앞장서 애국을 실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 충돌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는 날입니다. 불교와 개신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로 이뤄진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가 제13대 대표회장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추대했습니다. KCRP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제13대 대표회장 원행 스님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취임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희중 전임 대표회장과 KCRP 중앙위원 등 10명 내외 대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취임 인사를 통해 이웃 종교와 함께 우리 국가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종교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종교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안정과 화합,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에 서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이 선임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캠퍼스에 2022학년도부터 불교대학 내 문화재학과가 신설돼 문화재 전문 연구 인력 양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새 이사로 위례 상월선원 동안거 결제대중이자 서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과 중앙종회 의원 원명 스님은 감사를 맡게 됐습니다. 지난달 18일 신임 이사장에 성우 스님이 선출된 지 39일 만입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스님은 어제 328차 이사회를 열어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따르기 위해 임원 선임을 미뤄왔지만 국가적인 재난 사태로 중앙종회 임시회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종회 동의를 전제로 우선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교육부로부터 임원 선임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지난달 18일 사임한 이사 현문 스님 후임에 대한 선출은 차기 이사회로 미뤄졌습니다. 이사회에 앞서 이사장 성우 스님과 상임이사 성월 스님은 법인발전기금으로 각각 6천만 원,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와 병원 재정이 어려워진 만큼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아울러 서울 캠퍼스에는 2022학년도부터 불교대학 내 문화재학과가 신설됩니다. 불교 문화재를 비롯해 문화재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면서 동국대는 문화재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국대는 이와 함께 캠퍼스 내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강의 등 학사 운영 대책을 단계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강 이후에 학교에서 발생했을 경우 정부에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대한 보도를 보니까 학교 폐쇄할 정도로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립대학 동국대가 신임 이사장 취임에 이어 새로운 이사 진영을 갖추고 명문사학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동국대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한일 불교 교류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6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40차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불교문화 교류협의회 이사장이자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그제 최병구 문체부 종무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제 금산사에서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 행사를 열기로 했지만 내년으로 연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회성정사는 이와 함께 한국 밀교문화 총람 3년 사업을 통해 27건의 총람을 완간했지만 관련 행사 또한 무기한 연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병구 종무실장은 이어 어제 종로 낙산 묘각사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만나 불교계의 코로나19 방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극복을 위한 기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파 스님은 코로나19 이후 정부 시책에 따라 모든 법회와 템플스테이 등을 중단했다며 모든 불자들이 가정에서 기도를 하며 국난 극복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한마음 선언 창건주이자 한국 비구니계의 큰 스승 대행 스님의 사상을 기리는 묘공학술상의 주인공을 찾는 공모가 진행됩니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언 부설 대행선 연구원이 제3회 묘공학술상과 제2회 묘공학술 장학생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회 묘공학술상은 대행선 또는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등 모든 분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불교학 관련 전문가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제2회 묘공학술 장학생 공모 분야는 대행선과 불교 교학, 불교 사학, 응용불교, 불교 문화 등으로 대학원에 재학하거나 수료자여야 하며 공모 기간은 31일까지입니다.
국내 최대 청소년 운동단체인 한국스카우트연맹 신임 총재에 강태선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불자 기업인 출신의 강태선 신임 총재는 3년 뒤 한국에서 열리는 지구촌 청소년 축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내 최대 청소년 운동단체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회관. 16대 총재로 선출된 강태선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이 한국스카우트연맹기를 건네봤습니다. 강 신임 총재는 연맹기를 힘차게 흔들며 오는 2023년 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인 세계 잼버리 한국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자라서 애국자가 되고 대한민국이 굳건히 성장할 수 있는 대들보가 되는 그런 초석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내후년이면 청소년들의 인성과 리더십을 키우는 스카우트가 우리나라에 보급된 지 100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출산 등의 여파로 스카우트 대원의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 강 총재는 스카우트의 상징으로 우정과 믿음 등을 나타내는 삼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단원 모집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매듭짓고 다음 100년에 넘겨주고 자랑스럽게 이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느냐, 대원이 되겠느냐, 이거는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년간 한국스카우트연맹을 이끌어온 함종환 전 총재는 세계 잼버리 한국대회가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한국스카우트의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2023은 세계 어느 대회보다도 더 활기차고 꿈이 가득 펼쳐져서 이룰 수 있는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간소하게 치러진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이취임식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연맹 명예총재를 맡고 있는 반 전 총장은 중고등학교 시절 스카우트 대원으로 활동했다며 100년을 맞는 한국 스카우트의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우리 스카웃을 잘 이끌으셔서 이 스카웃이 전 세계 시민 정신을 일으키는 이러한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불자 기업인으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과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블랙야크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임기 4년 동안 강 총재가 한국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불교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한마음 선언 창건주의자 한국 비구니계의 큰 스승 대행 스님의 사상을 기리는 묘공학술상의 주인공을 찾는 공모가 진행됩니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언 부설 대행선 연구원이 제3회 묘공학술상과 제2회 묘공학술 장학생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회 묘공학술상은 대행선 또는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등 모든 분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불교학 관련 전문가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제2회 묘공학술 장학생 공모 분야는 대행선과 불교 교학, 불교 사학, 응용불교, 불교 문화 등으로 대학원에 재학하거나 수료자여야 하며 공모 기간은 31일까지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제21대 총선 기획 리포트,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경남 지역으로 가봅니다. 경남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양산을 선거구는 대선 후보로까지 평가받는 거물급 인사와 8년간 시장을 지낸 지역 행정가, 그리고 정치 신인들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전략적 요충지, 낙동강 벨트의 중심지로 불리는 경남 양산을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까지 있어 여야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선거구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대선 주자급으로 평가받는 김두관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마을 이장부터 시작해 남해 군수와 경남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로 KTX 양산역 설치와 웅상선 도시철도 연결 등 지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광역철도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양산은 부산, 울산, 경남 중심지에 있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국정경험 그리고 도정 또 기초행정 또 풀뿌리 마을 행정까지 두루 이렇게 경험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웅상 발전과 양산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일 잘하는 김두관이 필요하다라고 유권자에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두 번에 걸쳐 시장을 역임한 나동현 전 양산시장이 주자로 나섰습니다. 나동현 후보는 양산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키겠다며 시장 재직 시절부터 추진해온 구도심 살리기 프로젝트, 퍼스트 웅상 사업과 신도심의 문화 공간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서부터 18년까지 2기에 걸쳐서 시장을 역임을 하면서 시의 전반적인 일들, 특히 어디가 깊고 얕은지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양산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웅상 쪽에 퍼스트 웅상의 이 사업을 꼭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명의 거물급 인사에 맞서 정의당에서는 40대 젊은 피 권현우 후보가 틈새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권현우 후보는 시민사회 활동을 펼쳐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통한 동서 양산의 교류 활성화와 웅상의료원 유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한 명의 시민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그런 모습으로 4년간의 의정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동안 지역의 소방서치라든지 혹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서명 운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로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 여러분들의 진짜 요구와 그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최서영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1대 총선. 양산을 선거구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정부가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투표소와 개표소에 공적 마스크 120만 장을 공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15 총선 투표소와 개표소 종사자들을 위해 마스크 120만 장을 공급하기로 하고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만 2천 장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공급 원칙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중증 질환자 등에게 마스크 81만 장을 공급하기로 하고 우선 7만 1천 장을 배정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봄철 해빙기를 맞아 전국 국립공원 낙석 위험지구 54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함께 낙석 제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립공원에서의 등산이나 사찰 방문을 할 때 보다 안전한 산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이 되면 겨우내 얼었던 토양과 안반이 해빙기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산사태와 낙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에서는 36건의 낙석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3건은 해빙기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봄철 산행과 사찰 방문을 할 때 위험 요소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빙기 산행 시에는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위험 구간은 신속히 통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설치하시면 조난 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중순부터 전국 국립공원 낙석 위험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 낙석 위험지구 543곳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해빙기 낙석은 인명피해, 시설물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지리산과 설악산 등 21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600여 개 구간으로 급경사지 480여 곳과
험한 산봉우리 55곳 등입니다. 특히 탐방로에 설치된 낙석 방지 시설과 안전난간 등 구조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게 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안전점검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산악회 등과 협력해 바위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탐방로를 통제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점검과 낙석 제거는 산행을 하는 등산객이나 산사를 찾는 불자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제주 지역 벚꽃이 지난해보다 이틀 이른 어제 만발했다고 제주지방기상청이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의 벚꽃도 어제 개화했다며 이는 1922년 서울 벚꽃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이른 개화라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주 공산성과 익산 왕궁리 유적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한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문화재청은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팝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 수지가 16억 2천만 달러, 약 2조 원의 흑자를 기록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흑자폭이 가장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BTS를 비롯한 K-팝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주 공산성과 익산 왕궁리 유적에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한 전시관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한류와 IT에 이어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신속한 위기 대응과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다시 한번 한민족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이상으로 3월 2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